안녕하세요. 코랄 데브 보드 제8강 카메라 스트리밍하기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하기 전에 앞서 SSD라는 걸 살펴볼 텐데요. SSD는 싱글샷 디텍터의 약자입니다. 실시간 물체 인식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요. SS는 이제 하나의 모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값으로 해당 점수랑 위치, 그러니까 XY 좌표 그리고 폭과 높이 WH를 출력합니다. 다음으로 모바일넷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모바일넷은 고성능이 아닌 환경에서 구동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요즘에 메인 서버가 있는 그런 장비들과 더불어서 휴대폰이나 드론, 자동차 같이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그에 대한 여유로운 시간 등이 있다면 클라우드로 대용량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휴대폰이나 자동차 등에서 바로바로 판단하고 처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성능이 아닌 환경에서 구동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바로 모바일넷입니다. 이 모바일넷 SSD를 합쳐서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수화 파일을 먼저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파일 같은 경우는 용량이 한 1기가 정도가 되는데요. 용량이 한 현재 5.5기가 정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새로 제일 전 시간에 연결해 주었던 마운트된 마이크로 SD 안에 수화 파일을 생성하고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 해당 쪽으로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는 여기 수화 파일의 경로 앞에 /mnt를 붙여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거는 이미 수화 파일이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권한 설정도 마찬가지로 그냥 수압 앞에 전부 다 mnt를 붙여서 mnt 폴더 안에 수압 파일을 생성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어차피 뭐 수압 파일이 생성되어 있었으니까 수압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앞서 말한 모바일넷 SSD를 이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넷 SSD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뒤에 컨트랑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HTTPU에 맞게까지 변경된 파일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TF라이트 테스트를 하면서 받아왔던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냥 디텍트 말고 디텍트 서버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서버가 하나 구동이 되면서 해당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이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폴더에 TF라이트가 들어있네요. 여기에 보시면은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저번에 했던 건 그냥 디텍트 이미지만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기본 명령어로 http 디텍트 서버가 있습니다. 해당 폴더로 들어온 이유는 모델 파일이랑 레이블이 이 폴더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을 해준 것이고요. 슬래시로 이동을 해주고 모델은 모델스 폴더 안에 모바일넷 TPU 버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레이블은 모델 안에 그대로 코코 레이블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러가 하나 발생했는데요. 다른 쪽에서 카메라를 미리 사용하고 있어서 해당 에러가 발생했었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재부팅 등의 작업을 거친 후에 다시 한번 시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부팅 후에 이렇게 서버를 이용해서 실시간 모바일넷 SSD를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서버가 실행이 되었고요. 웹 같은 경우는 4664번으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파일 창을 열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2에 4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현재 카메라가 보고 있는 화면이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여러가지 사물들을 실시간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컵을 가져다 대면은 확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확률이
약간 컵이랑 셀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는 거의 셀폰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실제 셀폰을 가져다 대보겠습니다. 실제 셀폰을 거의 하면 한 90% 이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형태의 컵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와인 글래스하고 조금 낮은 비율이지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컵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쪽은 또 셀폰이라고 보고 있네요. 여러가지 빛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인식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델 재교육이나 다른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걸 닫고 이 창을 잠깐 내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SSD랑 비슷한 것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만들기 전에 오픈CV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픈CV랑 플라스크 등을 플라스크는 설치 아직 안 했는데요. 오픈CV는 아마 설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단 작업 중인 폴더로 이동해서 오픈CV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요. 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디스플레이가 없어서 화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스트리밍 서버를 구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라스크를 설치를 해줍니다. pip3 install 플라스크로 플라스크를 설치해 줍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게 있다면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플라스크로 서버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streamer.py라는 파일을 하나 생성해 주고요. 그래서 from flask import flask랑 렌더 템플릿 그리고 리스폰스를 가져옵니다. 밑에 앱은 플라스크 네임과 네임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앱 루트는 들어온 경로를 의미합니다. 그냥 슬래시 하나만 있으면은 최상위 경로로 들어왔을 때 이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최상위 경로로 들어왔을 때는 리턴을 해줄 건데요. 여기서 렌더 템플릿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index.html로 지정해 줍니다. 아직 만들진 않았는데 index.html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템플릿 같은 경우는 HTML 파일을 이제 보여줄 수 있도록 템플릿 형태로 가져와서 보여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실행되었을 때 어떻게 실행될 것인지까지 적어주고요. 앱.run 그리고 호스트는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니까 일단 0,0으로 모든 호스트 허용을 해주고요. 디버그 모드도 실행시켜 줍니다. 그리고 threaded도 같이 true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 후 나가기를 해주고요. 다음으로 템플릿 폴더를 만들어 줄 텐데요. 템플릿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템플릿 폴더를 별도로 생성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들을 만들고 템플릿 폴더로 이동해서 아까 했던 index.html을 열어줍니다. 아무런 적혀 있는 게 없겠죠. 제일 기본적으로 출력이 나오는지를 볼 텐데요. 먼저 html로 열고 그 밑에 헤드로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타이틀은 비디오 스트리밍으로 해주고요. 타이틀을 닫아줍니다. 마지막은 아니지만 헤드도 닫아줍니다. 보기 좋게 정렬해준 뒤 다시 바디를 열어주고요. 바디 안에는 h1으로 비디오라는 텍스트 출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HTML까지 닫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간 뒤에 여기서 아까 만든 streamer.py를 실행시켜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서버가 실행이 될 거고요. 뒤에 포트가 5000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여기에서 뒤에 포트를 5000번으로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들어왔다는 걸 볼 수 있고 비디오라는 텍스트까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쪽에 카메라를 띄워주도록 할 건데요. 카메라를 띄우기 위해서 streamer.py 파일을 수정해 줍니다. 빔을 이용해서 streamer.py를 열고 이쪽까지는 이 위에 인덱스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 밑에 함수를 하나 더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define get frame 그리고 캡처를 열어줍니다. 이 파일은 이제 비디오 CV2를 이용해서 비디오 파일을 가져오는 거고요. 무한 반복을 실행해 줍니다. 여기 안에서는 캡.read에서 열어주고 이 언더바는 무언가 리턴이 있지만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명시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캡처 파일 이쪽은 캡이 아니라 프레임을 가져와야 하네요. 그리고 이미지를 볼 수 있게 인코드 해줍니다. JPG로 인코드 해주고 프레임 그리고 1번에 해당한 값을 인코드로 리턴합니다. 그리고 일들을 이용해서 다음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콘텐츠를 줄 것인지 지정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TML 문법 규약에 따라서 이렇게 적어준 것입니다. 다음은 이쪽을 스트링으로 안 바꿔주었네요. 스트링 데이터는 인코드를 to 스트링으로 해서 줍니다. 여기에서 스트링 데이터 으로 주면은 완료가 됩니다. 마지막에는 delete 캡처를 넣어서 만약에 이 while문이 끝났을 때 delete까지 될 수 있도록 지정해 줍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calc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출력해 줄 부분을 지정해 주도록 할 텐데요. app.root 그리고 calcul하고 함수를 생성해 줍니다. 이 부분은 그냥 리스폰스를 만들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입은 멀티파트의 mixed replaced 바운더리를 프레임으로 지정해서 넣어줍니다. 이 밑부분은 그대로 사용할 것이므로 놔두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getFrame이 이쪽으로 와서 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 getFrame을 포함해서 응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요청하는 코드도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템플릿 폴더로 이동해서 인덱스를 열어줍니다. 이 비디오 밑에 출력을 해주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서 이 부분만 넣어주면 됩니다. 이미지를 가져올 건데요. 이미지 소스는 url4 저희가 이 부분의 함수를 calc라고 넣어줬었네요. 닫는 것까지 해주고요. url4 calc 그리고 닫아줍니다. 이러면은 이미지를 이 URL로 요청을 해서 그 결과값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거를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서 python3의 streamer.py를 실행해 줍니다. 그러면은 CV2를 임포트 안 한 상태로 진행했었네요. 스트리머로 들어가서 메뉴에 import CV2로 오픈CV를 불러와 줍니다. 그리고 스트리머를 열어주면은 여기서
아까 봤던 화면이랑 비슷하게 거의 같은 거죠.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되고 있고요. 이렇게 손을 가져다 대면은 실시간 스트리밍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따로 뽑아내 볼 건데요. 먼저 종료를 하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뽑기 위해서 우리 이번에는 색깔 필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필터는 특정 색상 영역 범위를 지정해서 해당 범위에 속하는 부분만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먼저 스트리머를 열어서 우리는 손 모양을 찾을 것이므로 살색을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레임 부분 아래 코드를 HSV 형태로 변환하는 코드를 추가해줍니다. HSV는 밝기, 색, 명도, 채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RGB에 비해서는 주변 밝기에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음 스킨, 그러니까 살색에 대해서 범위를 지정해 줘 볼 건데요. 로우 스킨, 그러니까 낮은 범위는 0, 40, 80, 해당 값은 HSV 값입니다. 그리고 하이 스킨은 np.array 조금 좁게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0까지만 하고 이후에 65까지 넣어줍니다. 다음 이 영역을 이제 마스크로 지정해 줄 건데요. inRange, frame, HSV, 로우 스킨과 하이 스킨 이렇게 해주면은 이 로우 스킨과 하이 스킨 사이에 해당하는 값을 마스크로 해서 지정한 뒤 출력해 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비트와이즈로 따로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cv2.bitwise and 프레임에서 뽑아주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프레임에 여기 오타 있네요. 프레임에서 이 마스크된 부분만 따로 뽑아서 이렇게 스킨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다음 이 스킨에 대해서 테두리를 그려볼 건데요. 테두리를 그리기 위해서 컨투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레이스케일로 변환을 해주고요. 그리고 바이너리화도 진행해 줍니다. 셋솔드 프레임 그립 그리고 82호에 0. 다음으로 이 코드에 컨투어를 그려줍니다. 이거를 다음에 컨투어를 찾았으니 그려줘야겠죠. -1을 넣으면 찾은 모든 컨투어를 그리게 됩니다. 프레임에 그렸으니까 바로 저장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실행해주면 MP가 지정이 안 돼 있어서 에러가 났네요. 맨 위에 import numpy as mp 고 여기 초록색이 이제 해당 범위 안이라고 인식이 된 부분이고, 손을 대면은 이렇게 손을 제일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 밝기 색등에 따라서 약간 인식이 됐다 안 됐다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다른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큰 영역만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림을 열어주고 여기 컨투어를 그리는 부분 대신에 X 에어리어 해서 0,0을 넣어준 뒤 컨투어스를 전부 비교합니다. 컨투어 에어리어 함수를 사용하면 해당 컨투어의 면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적이 가장 크다면은 사이즈와 좌표들을 저장해 줍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
면적이 0이 아니어야겠죠. 그러니까 무언가 인식이 되면 프레임에다가 좌표를 그려 넣어줍니다. 하나만 그리면 되니까 0번째인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도 빨간색으로 변경해 주고요. 다시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면은 빨간 이 부분이 지금 제일 크다고 인식이 되고 있는데, 손을 대면 손이 가장 크니까 이제 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주먹을 쥐거나 했을 때도, 가위일 때도 이렇게 손을 계속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컨투어 연상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